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기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방행정공무원으로 20여 년간 근무를 하고 2014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엉겹결에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였다가 끝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을 했고, 지금은 제가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현장은 지금 녹화하는 현장은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무실이다 보니까 좀 잡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잡음은 좀 있지만 어차피 바깥에라고 하더라도 자연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또 잡음이 전혀 없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음악을 제가 사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 제가 혼자 하고 있고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1956년 6월 6일에 제정된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68주년 현충일이고요. 조국을 지키고 6.25 전쟁과 북한의 침투,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막아내신 순국 선열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오늘이 현충일인 만큼 그와 관련된 이슈로 처음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발생하였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언론에서 일부 북침, 남침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었다는 것은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흔히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상투적인 형식으로 해서 국민을 우롱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이끌어내고 그러는 것은 주어를 생략한 형식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전국토가 황폐화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오재도 검사가 조직한, 당시에 혼자 조직할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서 조직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조직이 됐고, 그 과정에서 쌀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자의 반 타의 반 또는 자신도 모르게 가입이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6.25 전쟁 과정에서 북한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을 정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밀명을 내려가지고 모두 암살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보도연맹원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또한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이거는 말 그대로 현재로 말하면 제2국민역, 군대를 가지 않은, 군대에 갈 신체적인 여건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현재는 제2국민역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국민방위군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방위군이 국민방위군 대장이 당시 이제 정권에 친한 그런 인물들을 해서 갑자기 부대장을 앉혀놓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대원들한테 지급해야 할 피복비 이런 것들을 많이 착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방위군이 상당수가 다
동사를 했거나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결과적으로 국민방위군의 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용된 것은 당시에는 군법회의였기 때문에, 군법회의는 군인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지만 또한 전시에는 일반 국민도 재판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현재 그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2021년인가요? 개정이 되면서 고등법원으로 2심 군사법원이 2심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등군사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부가적인 사항이고요. 아무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일사 후퇴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공군이 침투를 해서 다시 밀고 내려오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양측은 휴전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상을 했지만 지리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판문점이 됐고,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판잣집과 같은 그러한 아주 시골 지역이 이제 지금은 완전히 그 휴전선이 고착화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됐고, 그것이 휴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바라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희생을 거울 삼아서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문제들은 또 재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방송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태영호 의원이라고 직접 거명을 하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북한의 김일성과 관련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정황상으로 볼 때 1947년 3월 1일에 발생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4.3이라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인 발생은 3월 1일에 됐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발생된 것은. 그래서 47년 3월 1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직전에 현재는 소련이 없어졌지만 당시에 소련이 일본을 상대로 전쟁 개시 선언을 합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발을 일주 정도 간격을 두고 투하를 하죠. 그 결과로 갑자기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련은 최소한으로 볼 때는 유럽 전선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1000만 정도의 희생이 있었지만, 반면에 일본과의 전쟁에서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거기에서 김일성이 소련군의 대대장으로, 소위나 중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위쯤으로 들어왔습니다. 45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식민 통치에 대해서 여러 국제적인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남쪽 지역에서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고, 북한에서는 이미 소련군이 진주를 하였기 때문에 소련의
업은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찬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련군은 김일성을 소련의 지도자로 내세우게 됩니다. 사실상은 소련으로 봤을 때는 북한을 잘 아는 정치인, 대대장급이면은 뭐 또한 그 대대장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또 학력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능력이 있다라고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태영호 의원의 얘기를 잠깐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5년 9월에 8월에서 9월에 북한 지역에 소련군이 들어왔고 김일성이 정권을 잡기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북한에서 인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인민위원회는 각 뭐 시군 단위부터 도 단위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뭐 누구 임명하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은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선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갑자기 47년에 뭐 제주에다가 뭐 명령을 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한 것이 이미 남측 지역에는 남로당이 박헌영이 중심이 된 남로당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로당은 북한이 김일성이 와서 조직한 것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공산계열로 봤을 때는 박헌영이 우위지 김일성이 먼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반도 지역에서는. 그렇다 그러면은 제주 4.3 사건에 김일성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박헌영이 개입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건 또 많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미군 당국이나 한국 정부가 조사한 결과로는 1947년 3월 1일에 3.1운동 기념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간 말을 탄 군경이, 이제 경찰이겠죠. 경찰이 지나가면서 애들을 못 보고서 치고 지나갔고, 그걸 보고 주민들이 돌을 던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그래서 총격이 최초에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7년 3월 1일에 발생을 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또는 김일성이 제주 4.3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국회에 그러한 취지로 해서 민원을 낸 일도 있고, 또한 제가 SBS에서 보도 나오는 내용에서 SBS 4.3 관련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4.3 관련 보도를 하면서 4월 3일 기념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의 내용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3월 1일에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부분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4월 3일 시점으로 보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측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군경을 공격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계획적이라고 본다거나 역사를 완전히 호도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국회에다가 그래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건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했죠. 3개월 징계를 했고, 태영호 의원이 그래서 최고위원을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고 그 조건, 제가 이 부분은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면서 조건이라고는 안 했죠. 사퇴를 하면서
당원권을 3개월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의원이 지금 계속 구설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것은 태영호 의원이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 이용당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뭐 어디까지 뭐나 사실도 아니고 드러난 것도 아니고 뭐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인장을 갖다 김일성에다가 갖다 줬다는 그런 동영상이 북한의 영화가 나오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봤다거나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김일성이 자신의 정당성 또는 자신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벗기 위한 것, 그런 것으로 사후에 조작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발언하는 것, 그것은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엄중한 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태영호 의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현재 정치인도 아니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또는 국회 아니면 뭐 법무부라든가 이런 데 민원을 내서 이러한 태영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잘못된 발언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보도를 하는 방송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뭐 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명령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